살면서 딱 하나의 보험만 남겨야 한다면 10명 중 9명은 실손을 선택하실 겁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뒤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생긴 의료비부터 아파서 받은 수술비까지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이란 점이죠.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인데요.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80대의 고령층에선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0대 실손 가입률은 약 38.1%, 80세 이상은 약 4.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손의 한계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른 보장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과도한 불안감에 패닉 바잉을 하거나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님에도 나중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투자 수단처럼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중에 실손보험만 있어도 충분한데 괜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불필요한 보험들 중에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펼쳐서 앞으로 설명드릴 6가지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암 입원 일당입니다. 암의 진단 확정된 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 10만원씩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하루 10만원 받는데 한 달에 40세 남자 15,950원, 여자 13,880원 정도인데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40세 남자는 총 382만 8천원, 여자는 333만 1,200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암에 걸렸을 때 암종별 평균 입원 일자가 10일을 넘기는 걸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암에 걸려 5.2를 올림해서 6일을 입원했다고 할게요. 그럼 암 입원 일당에서 10만원씩 6일 총 6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암에 걸리면 몇 달씩 입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입원 일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중입자, 양성자 치료 등 암에 대한 치료법이 생겨나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23년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입원 환자 수가 83,622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암에 걸렸어도 입원하는 일은 예전과 달리 적어졌고 설령 입원을 했더라도 오랜 시간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로 암진단비 1,000만원을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암진단비는 암에 진단되기만 하면 보장되는 반면 암 입원비는 암에 진단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야만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암에 대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암에 의한 입원비를 실손도 지원해 주거든요. 암 입원비로 1,000만원이 나왔어도 실손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돼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 입원비만 아니라면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만 내면 돼요. 실손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가 굳이 분쟁 이슈까지 있던 암 입원 일당을 가입해서 보험료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암에 진단되고 보험금을 주고 암 입원비는 암에 걸려 입원하면 주는 보험이었죠. 암 수술비는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만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일단 보험료부터 한번 볼까요? 40세 남녀 보험료는 암 수술비 1,000만원 기준일 때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반면 암 진단비는 같은 1,000만원 기준인데 훨씬 저렴하죠. 물론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발암 등에선 보장되지 않아요. 반대로 수술비는 매회 반복해서 지급되니까 전이암, 재발암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실제 의료 현실을 놓고 보면 암에 걸렸다고 모두 수술을 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약 23만 건, 방사선 치료가 약 11만 건인데요. 반면 수술은 약 2만 3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수술보다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1년 차에는 수술 없이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병행했습니다. 그럼 암 수술비 보험에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 암에 걸리기만 해도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가입해서 받는 보험금을 치료비로 쓰는 게 낫겠죠. 무엇보다 실손보험에서 암수술비 지원이 됩니다. 자기 부담금 상한제 200만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최근엔 비급여 암치료비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도 나왔습니다. 실손으로도 지원되고 대안도 더 저렴하고 좋은 보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암수술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암 통원비인데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에 걸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받는 보험입니다. 암 통원비 총 납입 보험료가 40세 남자가 351만 8,400원이고요. 여자는 299만 7,600원 정도인데요. 언뜻 보면 암통원 환자가 많아 보이지만 가장 내원 일수가 많은 유방암도 11일이니까 220만원 정도 받는 건데요. 암통원비 역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면 보장되지 않고요.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같은 비용이면 활용도가 넓고 청구가 쉬운 암진단비 1,000만원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비 패키지인데요. 말 그대로 중복되는 보장, 불필요한 보장, 실손만으로도 충분한 보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 가입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수술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수술비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조차 모른 채 가입하는 분들인데요. 가입하면 좋은 수술비 특약 외에 다른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질병수술비 보험입니다.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수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점입니다. 반면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큰 수술 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엔데 수술비는 특정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 시 1,000에서 2,000만 원을 매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데 수술비 보험은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문제로 이 중 딱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면 저는 1호종 수술비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23년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약 2.7일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면서 250일 이상 입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 3만원을 못 받는다고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인 질병은 암입니다. 일단 암부터 대비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잘한 질병에 의한 치료비는 실손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입원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해 관련 특약들인데요. 위험 직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상해 특약을 과도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절 진단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골절 시에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여기에 골절 진단비가 덤으로 50만원 준다고 하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 꽤 비싸죠. 살면서 골절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의료비들은 모두 실손 보장되고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도 다른 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해 특약 같은 경우 청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해 사고는 특히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니까 굳이 위험 직군이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자잘한 보장을 위해 상해 특약을 가입하기보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를 위한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6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보장이 좋은 만큼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실 거고요. 재가입 주기가 있는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곧 모습을 드러낼 5세대 실손보장이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미리미리 자기 부담금이나 보험료 문제를 대비하는 게 좋고요. 이를 위해 3대 진단비 보험이나 3대 주요 치료비, 수술비 특약 정도를 대비할 필요는 있죠. 단 과도하지 않게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고요.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가입을 피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